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며칠 좀 잠잠하고 조용하다 싶었죠. 그리고 또 며칠 뉴욕 증시 조금씩 올라온다 싶었죠. 그랬더니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심술이 났나 봅니다. 잠깐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태풍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런 잠깐의 고요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이벤트를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그런 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하루였고요. 뭐 잠시 후에 다 보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뉴욕 증시 모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관세 이슈를 제외하고도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AI 관련주들이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의 급락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나왔길래 이렇게 초반부터 좀 무게를 잡는 건지 브리핑 뉴욕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모두 하락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0.3%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무려 2% 급락했기 때문이죠. 테슬라 영차 좀 올라왔는데 5.6% 급락으로 다시 미끄러져 버렸고요. 엔비디아가 5.7% 하락했습니다. 각자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게 더 무섭죠. 그냥 하나 때문에 다 같이 빠졌으면 괜찮은데 각자 문제가 또 생겼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S&P 500 지수 역시 1%대 하락을 한 가운데 팔란티어 역시 4.4%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비하면 선전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자꾸 영어 공부를 시켜요, 이 사람이. 저 리시프로컬이 이제 상호 관세라는 건 이제 아시죠? 근데 리니언트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리니언트가 뭘까요? 관대하다라는 뜻이래요. 본인은 이제 상호 관세보다 4월 2일에 부과할 관세를 조금 더 관대하게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장이 좀 좋아했어요. 물론 긴가민가 했죠. 이 사람이 뭐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가 하는 사람이니까 이 리니언트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분석도 바로 쏟아져 나왔지만 어쨌든 시장은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입을 열었고 이에 대해서 조금은 유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나쁘지는 않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점점 시장에 다른 그림자들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관세입니다. 장중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블룸버그가 요즘에는 뭐 거의 트럼프 소식 제일 빨리 전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수요일에 이 자동차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미국 외신에서 다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어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에 자동차 관세 발표합니다. 저는 자꾸 수요일 웬즈데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 거지? 이미 목요일인데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아직 수요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진짜 하는 건가? 너무 좀 당황스러웠죠. 원래 4월 2일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자동차도. 근데 자동차를 일주일 먼저 이렇게 갑자기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지? 하고 시계를 봤더니 오후 4시에서 5시쯤에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갔죠. 그래서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25%.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만들면 그 자동차는 다 25%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GM의 주가가 장중에 3% 빠졌고요. 이거는 장 끝나고 나서 25% 관세가 나왔기 때문에 GM의 주가 지금 시간외에서 5%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치면 거의 10%가 다 되는데 정말 어렵게 자동차주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나마 뭐 현대차는 엊그제였죠. 이번 주에 조금 관세 빼줄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행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미국 내에서 차를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장 국내 증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가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한번 체크해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또 구리관세도 수주 내에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달이 아니라 수주죠. 수주라서 이게 또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오늘처럼 자동차처럼
내 생각에는 이게 수주가 지났어 하면서 갑자기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구리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의외로 구리 관련주 프리포트 맥모라는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주가가 빠지네요. 이거를 두고 뭐 세로 뉴스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관세와 관련된 스케줄들이 막 지금 혼잡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시장은 혼란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일단 1차적으로 변동성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AI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AI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뭐 엔비디아라든지 비스트라라든지 이런 AI 하드웨어 구축하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다 빠졌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그냥 관세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장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TD 코엔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어벤든이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자꾸 파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한 달 전에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은 그거 해서 다른 쪽에다 투자하려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TD 코엔이 이렇게 분석한 리포트를 보니까 시장이 충분히 놀랄만 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왜 못 오르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 내에 있는 2기가와트 용량의 그 데이터 센터 부지를 임대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짓기로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달에는 기존 데이터 센터 갖고 있던 것조차 임대를 연기하거나 취소를 지시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렇게 가열차게 데이터 센터를 포기하고 있는가? TD 코엔에서는 오픈 AI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교육 워크로드 그러니까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 필요가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지금까지 AI 혁신을 이끌어온 두 개의 어떤 큰 탑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투자를 만약에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관련된 종목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흐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다행히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버린 걸 구글이랑 메타가 줍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용량을 메타는 이미 인수를 했고요. 구글은 인수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AI의 파이가 줄어들거나 AI가 무너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앞선에서 끌고 나가야 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꾸 줄인다고 하니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또 엔비디아가 5% 급락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비스트라 같은 버티브 홀딩스의 주가도 11% 폭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뭐 중국에서 이제 자꾸 반도체 관세한다고 하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약간 좀 규제를 좀 강화한다고 하죠. 엔비디아 규제 강화해서 본인들이 좋을 게 없을 텐데 그래도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슈들까지 다 뭉치면서 지금 AI 관련주들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그런데다가 바클레이스에서는 이 관세가 계속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핑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자동차 관세를 때리면 해외에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이제 자동차에 좀 예민하니까 보복 관세를 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또 그쪽에서 장사하고 있던 미국 기업들은 또 타격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걱정하면서 S&P 500에 대한 전망을 5,900으로 내려잡았는데 지금보다는 높지만 이게 6,000 넘었던 걸 내렸던 거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그런 데이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반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금값에 대한 전망을 높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뭐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물론 금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다 좋은 일이지만 우린 지금 주식 투자 잘하려고 이 방송을 하고 있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에 대한 S&P 500에 대한 전망치는 낮추고 금에 대한 전망치는 높였어요. 3,500달러까지. 3,500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3,500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그걸 많이 사고 있어서 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서 뭐 다행히 경기 침체 때문이야 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금이 만약에 3,500 가면 그러면 그건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엄청 높아지는 거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 한번 찾아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쪽은 근데 또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M7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M7의 충격이 나스닥에 작용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그래도 나름 필수 소비재 뭐 이런 종목들이 선전하면서 버텨내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M7이 이렇게 빠지면 우리 입장에선 재밌을 게 없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테슬라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테슬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5.6% 급락을 했고요. 영차 잘 쌓아 올리고 있었는데 급락이 나오고 말았네요. 일단 빠질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2월 신차 등록 건수가 40%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40%, 이거는 조금 아프죠. 근데 그런 분석도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신차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주니퍼라고 하나. 그거 나오기까지 유럽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도 되는데 사실 이거 놓고 그것 때문이야라고 예상하기는 좀 힘들죠. 지금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배경은 일론 머스크 CEO의 어떤 정치 개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의 반감이 높아졌고 테슬라에 대한 어떤 뭐 불매 이런 움직임 혹은 지금 또 자동차 관세가 부과됐을 때 만약에 유럽에서 또 자동차 관세를 역으로 받아친다면 그렇게 된다면 또 테슬라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선택지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 하락이 좀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게 이렇게 숫자 나오니까 바로 무너지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뭐 AI 안 좋았다, 뭐 자동차 안 좋았다, 테슬라 안 좋았다. 그래도 좋았던 거 먹고는 살아야죠. 그러니까 스타벅스 그리고 맥도날드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에게는 필수 소비재잖아요. 커피 안 마실 수 없고 햄버거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만 좀 오늘은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특징주 어제도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게임스탑이 우리가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겠다라고 했잖아요. 게임스탑이 진짜 뭐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까지 가는구나. 덕분에 그래도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야 그래도 밈스탁 쪽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 유동성에 대해서 좀 기대할 만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돈으로 코인을 사겠다는 거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 보시면 컨버터블 시니어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전환사채랍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코인을 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코인을 살 거니까 주주분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폐장 후에 7% 또 폭락을 맞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것 하나 좀 긍정적인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좀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그 안에서 대책을 좀 찾아봐야겠죠.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목요일 순서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장 끝나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25% 관세라는 부분들을 좀 소화해야 했는데요.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가 없었네요. 네, 뭐 예상을 했었죠. 저희가 상호 관세가 4월 2일 날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잠깐 좀 유연적으로 좀 대처하지 않겠나 했는데 또 다시 타이트하게 또 조이는 모습이 나온 어제 또 이제 시장을 이제 짓눌렀고요. 거기다 경기 지표도 좀 혼주세로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반도체 사용 규제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좀 타격이 크지 않았나. 그래서 국채 수익률은 좀 상승을 하고요. 달러 인덱스도 상승을 하고
또 비트코인은 86,000달러로 좀 하락하면서 결론은 좀 말씀드리자면 지수가 박스권 상단까지 도달했다가 저는 다시 또 하단이 아니죠. 그래요? 네, 밑으로 또 내려갈 수 있는 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또 왔다. 지수의 상단 박스권이 너무 낮아졌는데요. 네, 뭐 전에 한번 제가 이제 다운그레이드 한번 시켰었어요. 네. 5,500에서 S&P는 이제 5,800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은 16,000에서 이제 19,000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상단치고 올라가다가 또 제가 계속 말씀 트럼프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크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미국 시장을 지수를 이제 짓누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또 그 부분이 또 강조가 되면서 결국 시장에 압박을 작용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종목별로 본다면은 뭐 상승한 업종은 에너지 밸류 체인, 뭐 쉐보론이라든지 뭐 엑셀, 헤스 이런 종목들하고 산업재들. 뭐 린드라든지 다우 같은 이런 산업재 빼고는 뭐 대부분 다 하락을 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는 조금 버텨줬는데 다른 S&P라든지 아니면 나스닥은 좀 어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약세 쪽에서 보신다면 엔비디아가 어제 한 5.74%, 뭐 중국 정부죠. 뭐 비효율성이 높은 반도체 사용 규제라는데 다른 게 아니라 뭐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하이엔드로 써라. 근데 지금 보시면 어차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엔드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이 이미 막혀 있어요. 그래서 H20이라는 저사양 제품을 만들어서 그 규제를 피해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쓰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반도체 산업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결국 여러 가지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동안 좀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좀 크게 반등을 해주나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2024년 매출이 비아디에 이제 추월당했다. 거기다가 자동차 관세 부과액이 나왔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사회하고 임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했다. 본인은 내 형을 믿고 사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임직원들은 지금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불거지면서 지금 엔비디아하고 또 테슬라가 또 어제 또 큰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을 좀 끌어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앞으로 전망치에 계속 균열이 가고 있어요. 저희가 2025년도 경제 안정적 성장을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가 빨리 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2025년 빅테크의 어떤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균열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계속 좀 박스권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가 많이 낮아졌죠. 상단부와 하단부가 지금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좀 좁은 박스권의 등락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슈가 좀 많습니다. 걸리는 이슈들이 좀 많아서 이게 다 소화될 때까지는 일단은 뭐 시원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깔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개별적인 이슈마다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동차 관세 25%. 제가 대충 이제 뭐 내용을 봤는데 미국 안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없다. 그렇죠. 근데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25% 뭐 일괄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는 아니죠.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그쵸? 4월 2일에 나오기로 했었잖아요. 원래 이제 4월 2일에 상호관세 계획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관세 계획에서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상호관세지만 우리는 상대국보다 적게 부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유연성을 좀 제시를 해줬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캐나다의 어떤 언론 쪽에서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무역 상대국에 따라서 3개 그룹으로 나눠서 부과할 수 있다. 뭐 높음, 뭐 중간, 낮음 뭐 이런 식으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2단계로 나눠서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이제 전전날 그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예외는 너무 많지 않을 것이다. 너무 많은 예외는 원치 않는다. 이러면서 갑자기 타이트하게 조이기 시작했고 어제 바로 이제 오후 4시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나올 거다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급변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산이 아닌 모든 자동차 25%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뭐 자동차 평균 가격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러면은 25% 부과하면 6천만 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미국 내 자체
이제 자동차 이제 그 자급률이죠. 네. 예를 들면 1년에 한 2,200만 대에서 2,400만 대 정도가 보통 이제 판매가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40%가 미국 내에서 생산이 돼요. 그 60%가 이제 수입이 되는데, 그렇죠. 네. 멕시코라든지 멕시코가 1위고요.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이거든요. 이쪽에서 수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60%가 어떻게 보면은 관세 부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40%도 부품을 또 국내에서 다 100% 조달하지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명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품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 또 명시를 안 했어요. 예. 그렇다 보면 지금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부품까지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40%도 자급되는 40%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너무 급하게 나왔지만은 이걸 지금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지. 왜냐하면 이미 3월 4일 날 시행 예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캐나다하고 뭐 멕시코하고도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GM, 포드, 스텔란티스 대표와 면담한 후에 1개월 유예 조치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4월 2일 날 상호관세랑 연기해서 부과한다는데 이게 앞당겨져 부과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뭔가 전략적으로 다른 게 있는가? 다른 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뭐 차별화보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왜냐하면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죠. 예. 캐나다, 멕시코, 중국, EU,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미국 수입의 70%를 차지하거든요. 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로 접근하겠다. 너희들이 관세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부과를 하겠다. 그래야 이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품목별, 산업별로 관세를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하고 반도체밖에 파는 게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대만은 TSMC 반도체밖에 없고요.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뭐 기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상호관세에 대해서 약간 유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한국은 그 자동차 반도체 관세 부과해 버리면 네. 굳이 상호관세 부과할 이유가 없네요. 없죠. 네. 반도체가 끝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한국 같은 건 FTA를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FTA 협정 맺어져 있는 국가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한국하고 호주, 싱가포르, 칠레, 이스라엘 정도예요. 그럼 호주도 지금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싱가포르도 얘기가 없고, 칠레도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가 지금 지난주에 사실 뭐 세게 발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냐면은 현대차 그룹이 1년에 미국에 170만 대를 판매를 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알라바마하고 조지아, 뭐 기아자동차, 현대차자동차, GM 합작사까지 합치면은 작년까지 100만 대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춰놨어요. 그럼 70만 대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뭐 근본에 200억 달러 투자 4년 내 요 부분에 뭐 루이지애나 제철소 포함되어 있지만은 20만 대를 더 늘려서 120만 대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미국 판매량이 사실 전체 현대 기아차 그룹의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타격이 있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파는 게 거의 뭐 120만 대는 관세를 없이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조달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철강까지 부품도 좀 제대로 조달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대차는 포지션을 좀 빨리 좀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부품사들도 이제 미국에 더 빨리 좀 진출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 대당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근데 거기다가 25%를 부과해버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 하나라도 뭐 중국산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 만든 부품이 있었을 때 미국이 그러면 이거 미국에서 완성했으니까 미국 차야라고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게 너무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봐야겠지만 지금 일단 딱 맞은 상태에서 GM의 주가는 현재 시간에서 7% 추가로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행인 건 현대차 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얘기하면서 관세를 유예해 준다고 했잖아요. 안 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 당장 시행이 된다고 가정하면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아 같은 기업들은 오늘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겠네요. 뭐 기아, 현대차 며칠 동안 지금 전체 괜찮았잖아요. 밸류체인이 좋았었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타격을 좀 받아야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관세 중에서 부품까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은 사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 자체적으로 생산도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또 부품이 한국에서 들어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생각한다면 미국 내 제품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다른 것보다 자동차 쪽은 아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국 내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시간을 좀 벌고 있거든요. 공장들이 좀 미국 들어오고 현대차 같이 그다음에 GM, 포드, 스텔란티스도 자체적으로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끌고 들어오던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생산 기반을 좀 확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까 자금률 제가 4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6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죠.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당장 일단 관세 또 부과해놓고 또 추이를 또 지켜볼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장 일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네요. 네, 그런 좀 시간은 또 한번 또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변수는 이 맞은 당사자들 입장에서 당사 기업들이나 나라들 입장에서 또 다른 미국 차에 대한 관세를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월 2일까지는 계속 좀 불안한 마음 갖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 외에 또 뭐 구리 관세도 부과한다고 하고 계속 좀 정신이 없습니다. 당분간 좀 정신없는 그런 일정들을 우리가 소화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까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급락의 이슈를 뭐 중국의 어떤 규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외에 제가 찾다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 취소하고 연기하고 이러고 있다는 게 시장에 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 글로벌 네. 비즈니스 사업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AI 서비스가 이제 사실 이제 크게 이제 글로벌로 확산된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미국 독점했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이 이제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뭐 다 우리가 진출해서 데이터 센터를 져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즈니스 하겠다는 게 사실 목표였는데 그래서 땅을 엄청 임대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글로벌로.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이 수출 문제 때문에 예. 보복 관세가 들어왔을 경우에 EU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먼저 얘기하는 데가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이제 규제죠. 예, 그리고 요즘 또 들어서 중국 쪽의 빅테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또 많이 글로벌, 글로벌로 나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비중이 없었거든요. 네. 유럽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런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어떤 AI 산업들이 비중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진출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글로벌 AI 산업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계속 하던 비즈니스가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군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자기들이 이제 AI 규제법을 갖고 지금 계속 막고 있는데 예. 뭐 유럽의 가장 큰 문제가 AI 회사는 없는데 AI 규제법은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태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요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관세 문제, 여기에 대한 보복 관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AI 산업이 또 글로벌로 또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뭐 비아디 같은 이런 전기차 사들도 보셨잖아요. 처음에 중국 내만 있다가 최근 들어서 북유럽이나 유럽 쪽에 진출하는 부분들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일단은 좀 보류하면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엔비디아라든지 뭐 버티브홀딩스, 비스트라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근데 말씀 들어보면 AI에 대한 어떤 파이가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뭐 단기적인 어떤 급락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현재 뭐 반도체들도 미국 내 반도체 회사들도 지금 이 수출 규제에 막혀갖고 사실 글로벌로 많이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큰 수요처인데 거기서 일단 좀 줄인다 그러니까 일단 스톱은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금 자동차하고 비슷한 컨셉이 아닌가. 만약에 수출 규제를 좀 풀어줘야 그래야 미국 내 반도체 회사들이 더 커지고 기술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금 바이든 행정 때부터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런 문제점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알겠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일단 뭐 기반이 되는 이슈는 계속
관세여서 관세 얘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다음 주 4월 2일 혹은 그 이후까지는 계속 관세와 관련된 노출도가 좀 커질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한 마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테슬라 얘기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테슬라 오늘 급락이 좀 나왔는데 뭐 유럽 쪽에서 뭐 등록 대수가 급감을 했다고 하고 자동차 관세도 좀 영향이 좀 있겠죠. 네, 뭐 지금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은 사실 뭐 그때 당시 자동차 관세 부과 유예 소식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이죠. FSD가 승인이 임박해 있다. 그러면 바로 자기들이 이제 매출을 연결할 수 있다 얘기를 했었고,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이제 캐시우드 CEO가 테슬라 이제 주식을 최근에 추가 매수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서 시장에 좀 뭔가 이제 투자 심리를 이제 끌어올리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계속 기술적 반등이다. 왜냐하면은 추세를 변화시키려면 사실 펀더멘탈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다시 지금 나온 게 결국 1, 2월 이후하고 이제 중국 지역 판매량이 거의 반토막 계속 났거든요. 작년 대비해서요. 네. 2월 달이 뭐 1월 달하고는 똑같다고 하는데 그 작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에요. 그렇다 보면 올해 지금 얘기 나오는 매출액 한 16%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치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모델하고 소형 모델 출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사실 나왔으면 원래 작년 하반기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6개월째 계속 지금 밀려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불안감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경쟁업체가 너무 약진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좀 의미되고 있고, 그다음에 멕시코 공장 등 생산 확대 가능성도 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또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악재적인 면들이 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계속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목표 주가를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경계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투자를 오늘부터일 수도 있겠네요. 4월 2일까지는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네,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지금 3,643까지 올랐는데 제가 계속 2,500에서 한 2,700 정도 박스권 지속될 거다. 다른 것보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거기다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략은 똑같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좀 경쟁력이 강한 업종들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 말씀드렸던 AI 산업 글로벌 확대 수혜주라든지 저평가 메리트, 반도체라든지 HBM 밸류체인, 그다음에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들은 계속 끌고 가셔야 된다. 제가 여태까지 자동차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네요. 예, 자동차는 저는 계속 좀 기회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아마 또 시장 또 바뀔 때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조금 하시면서 지켜보시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좀 바쁘지 않게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